36.6%. 삼성전자의 글로벌 D램 점유율이 다시 1위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SK하이닉스의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내렸던 자리를 단 1년 만에 다시 되찾아온 그림이죠.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한 가지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1위라는 숫자 하나가 단순한 자존심 회복이 아니에요. 그 안에 삼성전자가 지난 1년 동안 진짜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다음 1년 동안 무엇이 더 만들어질지 다 들어있는 자리죠. 1위 자리가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메모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는 3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던 자리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그 자리를 SK하이닉스에 넘겨준 적이 있었고 1년 만에 다시 되찾아온 흐름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삼성전자가 1년 동안 매우 강하게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기술도, 매출도, 출하 물량도 다 끌어올렸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1위 자리를 다시 잡았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점유율도 1위라면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죠. 1위 자리를 되찾은 진짜 동력은 HBM사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HBM사 양산 출하를 시작한 회사예요. 지난해까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밀려있던 회사가 HBM사 한 세대를 먼저 양산하면서 흐름을 완전히 뒤집은 자리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두 회사 제품을 동시에 테스트한 결과 삼성전자 제품이 구동 속도와 전력 효율 모두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낸 것으로 전해졌어요. 쉽게 말하면 기술 한 수 위에서 1위 자리를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점유율 회복이 아니라 다음 세대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시작한 그림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삼성전자는 HBM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HBM사 E1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글로벌 고객사에 출하한 자리이고 HBM5 시제품까지 컴퓨텍스에서 공개한 상태예요. HBM사 양산 단 3개월 만에 후속 공급이고요. 그리고 HBM5에는 4나노 공정 기반 베이스 다이, 최선단 D램 공정인 1C 기반 코어 다이, 발열을 잡는 신기술 HPB까지 다 적용되는 흐름입니다. 세 세대를 동시에 시야에 넣고 있다는 의미죠. 다만 한 번 자리 잡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매출이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점유율 1위 회복과 가격 폭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D램 가격이 3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흐름이죠. 2분기 들어 D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45% 추가 상승, 낸드는 50% 추가 상승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 폭등과 점유율 1위가 동시에 일어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가격만 올라가도 매출은 늘어나고요. 점유율만 늘어도 매출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매출 증가폭은 곱하기로 늘어나는 구조죠. 이 흐름이 실적 전망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다음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자리예요. 비교 기준을 보면 삼성전자가 과거 한 해 최대로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2021년 슈퍼사이클 당시에 51조 원이었죠. 그 1년치 영업이익을 단 한 분기 만에 2배로 넘어선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7월 초 잠정실적 발표 시점이 이 그림의 진위 여부를 시장이 직접 확인하는 결정적 자리가 됩니다. 다음 한 달 안에 이 숫자가 직접 시장에 공개되는 자리죠. 점유율 1위 회복의 또 다른 동력은 AMD에서 나왔어요. AMD가 차세대 AI 가속기에 들어갈 HBM사 주공급사로 삼성전자를 지명한 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SK하이닉스가 거의 100% 가까이 공급하던 AMD 공급 구조가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글로벌 AI 시장의 양대 축인 엔비디아와 AMD가 동시에 삼성전자를 핵심 파트너로 인정한 자리죠. 그리고 엔비디아 베라루빈과 AMD 차세대 AI 가속기 두 플랫폼 모두에 삼성전자 HBM사가 들어가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까지 매출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깔린 흐름이에요. 점유율 1위 자리가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가 가격 협상력이에요. 지금까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가격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1위 자리가 바뀌면 가격 협상의 주도권도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구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글로벌 메모리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자리가 만들어진 자리고요. 여기에 빅테크가 5년치 메모리를 미리 묶어두는 LTA 흐름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전자의 매출 가시성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간 그림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매출이 미리 정해지는 안정적인 구조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이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마주한 자리는 단기 변동성으로 흔들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점유율 1위 회복, 가격 폭등, 기술 3세대 동시 진입, 엔비디아와 AMD 동시 공급, 매출 가시성 확보, 이 5가지가 동시에 정렬되어 있는 자리고요. 다만 시장은 매일 출렁이지만 큰 그림이 흔들린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추가로 시청자분들이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공식 발표한 상태예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여 없애버리는 흐름이고 주식수가 줄면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회사가 직접 사주는 강력한 안전판이 깔려있다는 의미고요. 여기에 추가 자사주 매입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시장 안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올해 185조, 다음해 217조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주 환원 재원이 다음 단계의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급 측면의 안전판도 함께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끌어올렸어요. 한 번에 5.9%포인트 상향한 매우 이례적인 조정이죠. 그리고 당초 시장이 두려워하던 70조에서 80조 원 규모의 매도 폭탄 시나리오가 사실상 해소된 흐름이고 시총 1위 종목인 삼성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변화입니다. 조정된 비중은 다음 달 말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에요. 그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이라는 강력한 매수 주체가 시장을 받쳐주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증권가 시각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주요 증권사 4곳이 동시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50만원대 위로 끌어올렸죠. KB증권 53만, 미래에셋 55만, 한국투자 57만, SK증권 61만. 다만 단기 변동성 흐름에도 증권사 어디도 목표가를 하향한 곳은 없습니다. 상향 근거는 3가지로 정리돼요. 장기 공급 계약 확대에 따른 수요 가시성 확보, 다음에 고대역폭 메모리 가격 50% 이상 추가 인상 전망, 그리고 구조적 업황 강세의 장기화 흐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30년 만에 점유율 1위로 돌아온 회사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이에요. 큰 그림에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남아있어요. 한국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 결정이 이번 달 안에 예정돼 있죠. MSCI는 글로벌 패시브 펀드가 따라가는 가장 큰 글로벌 주가 지수예요. 한국이 현재 분류돼 있는 신흥국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편입될지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편입이 확정될 경우 글로벌 패시브 펀드의 신규 자금 유입 규모가 최소 6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점이에요. 이 자금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자동으로 우선 배분되며 점유율 1위로 돌아온 삼성전자에 자금이 가장 먼저 흘러가는 구조죠. 그래서 호재 방향으로 풀린다면 단기 변동성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마주한 자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D램 점유율 36.6%로 30년 만에 다시 1위 자리, 세계 최초 고대역폭 메모리 양산 출하와 다음 새 세대 기술 라인업, 엔비디아와 AMD 동시 공급망 진입, 다음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전망, 16조 자사주 소각과 다음 달 말 국민연금 매수 본격화. 이 모든 변화가 점유율 1위라는 한 가지 숫자 안에 응축되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셔도 된다는 의미이고요. 큰 그림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시장의 룰을 다시 쓰는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지금 뭘 해야 하는 거야? 정리해보면 단순합니다. 지금 장은 그냥 운 좋게 마치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이 버티는 장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강세 흐름으로 돌아서느냐, 그 흐름이 반도체 주변 종목으로 퍼지느냐,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걸 봐야 하는데요.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을 매일 혼자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뉴스는 너무 많고요. 종목도 너무 많죠. 누구는 삼성전자만 보라고 하고, 누구는 하이닉스가 답이라고 하고, 누구는 장비주를 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전력 인프라가 다음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결국 기준 없는 사람은 가장 시끄러운 뉴스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관전 포인트 정리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드렸던 책 자료들 기억하시죠? 주식의 타이밍, 개미가 놓친 돈의 흐름, 돈이 돈을 부른다, 그리고 코스피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이 자료들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주식시장이 단순히 좋은 뉴스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느 섹터로 번지고 개인들이 언제 뒤늦게 따라붙는지 그 흐름을 조금은 감 잡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는 책 자료에 더해서 실제 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그리고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기존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개미가 놓친 돈의 흐름, 주식의 타이밍, 돈이 돈을 부른다, 코스피만의 시대, 주식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
이번에 같이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선도주만 보는 순간 수급의 다음 파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은 삼성전자가 중심에 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큰 돈은 한 종목에만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선도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 수급이 주변 종목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후발주로 수급이 번집니다.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따라갑니다. 큰 돈은 이미 핵심주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장비, 소부장, 전력 인프라 쪽으로 번지는데 뉴스가 크게 퍼질 때쯤이면 이미 1차 움직임이 나온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 다음에 돈이 어디로 번질지 같이 봐야 합니다. 뉴스보다 먼저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번 자료는 오늘 장에서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갈지, 일부를 덜어낼지, 눌림을 기다릴지, 아니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번질 수 있는 후보군을 준비할지 이 기준을 잡을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건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리딩방도 아닙니다. 찍어주는 자료도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볼 때 어떤 섹터에 돈이 붙는지,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관심 구간인지, 주의 구간인지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도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루지 마세요. 장 시작하고 나서 뒤늦게 기준을 찾으면 늦습니다. 자료 받아두세요.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후보군, 삼성전자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봐야 할 관심 구간, 돈이 이동하는 순서, 섹터별 체크리스트, AI 주식, 보조지표, 이걸 받아두고 보는 사람과 그때그때 뉴스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남기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서 받아두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36.6%라는 숫자 하나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정말 컸어요. 삼성전자가 30년 만에 다시 1위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회복이 단순한 자존심 회복이 아니라 메모리 시장의 룰을 다시 쓰는 자리라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큰 그림은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흐름으로 만나겠습니다.